네, 안녕하세요. 세질의 미친남자 세미남 용우경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운동 중에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 다음에 이제 벤치프레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는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올려놔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나 이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네, 영상 링크 여기 올려드릴게요. 네, 그거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해보신 다음에 벤치프레스로 이렇게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 이 가슴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흉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도 사실상 세분화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퇴골지, 그 다음 흉골지, 늑골지, 그 다음 밑에 있는 복근지까지 이렇게 총 4갈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가슴에서 제일 큰 게 흉골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벤치프레스는 사실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것보다도 보통 일단 다 쓰입니다. 남자들이 가슴을 제일 많이 키우고 싶어 하죠. 가슴이 볼륨이 제일 커 보이려면은 어쨌든 여기 쇄골지라는 윗가슴 볼륨이 커 보여야 훨씬 더 가슴 볼륨이 더 커 보이거든요. 하지만 벤치프레스라는 기본 종목에서 잘 해놔야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든지 다른 이제 인클라인 뭐 덤벨 프레스라든지 거기서 뭔가 더 쓸 수가 있거든요.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가슴 근육을 키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 많이 일단 처음에 알려드리는 게 팔굽혀펴기와 벤치프레스를 일단 중점적으로 많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나 누구나 다 시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벤치프레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안정치 못하고 불편함이 좀 어깨에 특히 호소가 되면서 쓰이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특히 남성분들이, 일반인 남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벤치프레스를 저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은 보통 제일 크게 나뉘는 게 두 가지예요. 팔꿈치를 많이 벌려서 이렇게 하냐, 아니면 팔꿈치 완전히 모아서 이렇게 내려오냐. 이 차이가 되게 심하신데, 보통은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첫 번째가 견갑에 대한 이제 후인 하강이라는 이제 내용이 엄청 이제 핫했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견갑이라는 거는 우리 등입니다. 등. 어깨라는 거는 또한 마찬가지로 견갑골에 의해서 붙어있는 절구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유도가 정말 좋아요, 어깨는.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견갑골이 안정하게 딱 재 있어야 이 견관절에 있어서 어깨도 자유도를 너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견갑골이 안정치 못하면 어깨가 무조건 통증을 받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갑 후인 하강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견갑에 대한 후인 하강이라는 것도 견갑골, 등으로서 이렇게 후인 하강을 가야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어깨만 뒤로 이렇게 넘겨서 어깨로 누르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되게 부자연하고 가슴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다 어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차이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을 먹일 건지 아니면 어깨 부담으로 될 건지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견갑에 대한 후인과 패킹을 하라고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활성화되는 근육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거근이라는 근육과 하부 승모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얘네들로 빳빳하게 딱 잘 잡아놔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팔꿈치를 많이 벌리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벤치프레스에서 윗가슴을 조금 더 타깃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벌려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윗가슴은 인클라인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지, 굳이 벤치프레스에서 윗가슴을 더 많이 타겟을 하려고 여기서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 거는 사실상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여기서는 어쨌든 흉골지 타겟을 위해서 조금 더 근비대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왜 리스크를 떠안고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벤치프레스라는 거는 이 전거근과 하부 승모가 어쨌든 견갑골에 대해서 안정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딱 빳빳하게 잡아놓고, 등에서에 대한 이제 받침 느낌이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볼 게, 보통 이제 파워리프터들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의 무게를 엄청 많이 들기 위한 이제 용도로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의 자세를 많이 보게 되면은 가슴을 엄청 신전을 많이 시키거든요. 가슴을 견갑 후인 패킹 엄청 세게 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비를 엄청 넓게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형 타듯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이거는 그 무게를 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또 견갑에 대한 후인 패킹과 그런 컨트롤이 엄청 잘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어쨌든 그걸 보고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따라 하시는데 허리가 많이 꺾이거든요. 그런데 또 각도는
보디빌딩 웨이트식으로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한 파워리프팅식도 아닌 보디빌딩식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또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는 보디빌딩 웨이트식으로 어떻게 벤치프레스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벤치프레스 하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동작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벤치프레스도 외회전이냐 내회전이냐라는 종결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제 대흉근이랑 근육의 기능을 보자고 하면은 보통 흉골에 붙어 있어서 정지점 자체가 여기 위팔뼈 상완골이라고 하는 여기 이두근구라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랑 근육은 애초에 기능 자체가 위팔뼈에 대한 내회전의 기능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할 때 브레이크업 바라고 하죠. 바를 부러뜨리시 잡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견갑에 대한 패킹을 딱 해놓고 그대로 이제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브레이크업 바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강한 브레이크업 바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팔꿈치 각도는 외회전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대흉근보다 전면 삼각근을 더 많이 쓰이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팔이 직각으로 되냐 아니면 살짝 밑으로 해서 어깨랑 같이 써버리게끔 되냐 이러는 건데 물론 파워리프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를 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은 협력근의 근육들의 개입의 참여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디빌딩이라는 웨이트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말 그대로 몸을 건설하다거든요. 그래서 협력근들은 좀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의 그 대사 기반에 대한 그 스트레스 부하가 많이 심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가슴을 일단 견갑에 대한 후잉 패킹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위팔뼈가 살짝 내회전이 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가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보통 바가 가슴에 닿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안 닿는 게 좋나요?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든 다 좋아요. 하지만 왜라는 게 붙어야 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가슴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안 찍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에 찍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근육에 대한 길이 시점은 거기까지 쓰겠지만은 한번 일단 힘이 풀린 상태에서 다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한번 힘이 풀렸기 때문에 이미 저항값은 끝났다라고 봐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에 사람들 자세를 보면은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엄청 많이 심하세요. 이미 어깨 자체가 앞으로 말려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슴을 찢고 내려오세요 하게 되면은 이 상완 골두라는 골두가 더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더 많아서 이 회전근개가 찝히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서 가슴의 기능을 더 많이 쓴다고 찍고 올라가세요 하는 거는 저는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슴을 찍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의 장점은 일단 저항값이 깨지지가 않아요. 계속 장력이 끌고 가죠. 대신에 단점은 그만큼에 대한 근육의 길이를 섬유를 쓰지 않는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채워줄 수 있냐면 덤벨 프레스에서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덤벨이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그만큼에 대한 근 길이를 더 많이 쓰고 불안정성에 대한 요소들의 측면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덤벨이라는 운동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가져갈 수 있고 코어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편측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바벨에서는 양측 운동이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바벨의 운동들은 그림의 전체적인 밑바탕을 그려준다라고 보면 되고 덤벨은 그 안에 색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또 덤벨이 좋나요? 바벨이 좋나요?가 아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덤벨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지 바벨이 좀 더 들어가야 될지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루틴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벤치프레스의 자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팔꿈치의 각도랑 전체적인 제가 몸의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요거에 대한 초점을 잡고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하체가 딱 이렇게 지면에 인지된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발바닥도 딱 지면 인지가 돼서 우리가 기저면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생겨야 우리 상지에서 포인트를 더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헬스하는 사람들 일반인분들 보면은 상체 운동이라 해가지고 발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육은 근막 경선이라는 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막 경선이란 거는 프랙탈 구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랙탈 구조가 이제 트레인 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점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균열이 깨지면은 상지에서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발바닥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딱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바의 너비를 잡아주시고, 보통 저는 이제 바 보면은 여기 링에 걸려져 있는 거를 보고, 남자분들 기준으로는 한 검지 정도, 여성분들은 중지에서 약지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지에 보통 걸고, 그 상태로 바로 뽑습니다. 뽑아서 BP점까지 내려와 주셔서 딱 견갑 후잉 패킹 딱 해놓고, 바가 등에 받쳐진 느낌이 나면은 그 상태에서는 이제 등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 확실히 마셔주시고, 흡 참으신 다음에 그대로 쭉 팔꿈치 내외전 한 상태 벌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쭉 올려서 후 뱉는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흡 그대로 내려왔다가 밀어서 후, 다시 한 번 더 흡 잡아놓고 내려왔다가 밀어서 후, 이런 식으로.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발바닥 먼저 딱 지면 이제 키켜주시고 무릎으로 살짝 이렇게 미는 듯한 느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 링 여기 보시고 검지 측면에다 걸어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뽑아주십니다. 뽑아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 항상 등으로 받쳐진 느낌 받으세요. 예, 견갑에 대한 후잉 패킹 딱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호흡 먼저 마셔주세요. 호흡 마셔주시고, 이때 벤치프레스라는 종목에서 호흡은 형식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늑골부에다가 호흡을 채워주시고요. 흡 채워주시고 그대로 팔꿈치 벌리면서 내려갔다가 밀어서 후 뱉어줍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흡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밀어주십니다. 후 뱉어주시고, 자, 내려갔었을 때 위치는 BP점과 쇄골 사이로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위치 포인트는 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BP점과 쇄골 사이로 내려주는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흡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는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먼저 검지에다가 걸어주시고 그대로 바를 뽑으신 다음에 견갑에 후잉 패킹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 늑골 부위에다가 확실하게 흉식 호흡 채워주시고 흡 참으신 다음에 그대로 팔꿈치 벌리면서 쭉 내려오셨다가 내려왔을 때는 BP점과 쇄골 사이로 내려주시고 그대로 쭉 밀어주셔서 여기 도착 지점에서 후 뱉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흡 그대로 쭉 내려오셨다가 그대로 밀면서 후, 다시 호흡 마시고 흡 내려오셨다가 후.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자세, 여기서 그대로 내렸을 때 팔꿈치가 완전히 벌리시는 분들, 이러면 어깨가 많이 상합니다. 예, 팔꿈치가 많이 벌려지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견갑 패킹 후잉어 과신전을 해서 허리로,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가 그대로 쭉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깨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대한 초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제가 보여드린 자세, 견갑 패킹 이렇게 그냥 살살 등으로 받친 느낌 받으셨으면 호흡 마시고 흡 그대로 쭉 BP점과 쇄골 사이로 내렸다가 팔꿈치 벌려서 그대로 밀어서 후 뱉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흡 후, 이런 식으로 벤치프레스가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벤치프레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여나 보시고 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언제든 DM이나 아니면 댓글란에 얘기해 주시면은 예, 제가 친절히 답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영상으로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올려놨던 3대 운동 있죠. 거기에 어깨까지 플러스로 4대 운동이라고 치는데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혼자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루틴을 짜고 횟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